2023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활어, 황사라.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싱싱해요. 벌려지지 않는 조개는 살아있는 거래요. 나를 단단히 여미고 싶을 땐 시장에 가요. 횟집 옆 원단가게 사장님은 둘둘 말아놓은 천을 풀어 보여주시는데 아득한 바다가 출렁대는 줄 알았어요. 바위에 붙어있는 게 굴만 있겠어요? 저기 좌판 한 자리에 앉아 수십 년 동안 곰피를 팔아온 할머니, 손등 위에 물결 무늬가 깊게 새겨졌네요. 흥정은 늘 미끄럽기 마련이지요. 손 안의 물고기처럼 자칫하면 놓쳐버리고 말아요. 하루하루 처지는 나의 감정도 얼음 조각으로 덮어놓으면 조금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위에 수없이 부딪히면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파도, 물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골목의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 지느러미를 펄떡거리는 물고기들, 나는 잊었던 기온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활어, 황사라 시인의 시입니다. 활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활어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말하죠. 어쩐지 살아있는 물고기를 제목에 붙인 것을 보니까 어떤 그 물고기라는 존재 자체가 시인들에게는 의미가 크죠. 뭔가 활기가 있고 활력이 있고 팔딱거리는 그 물고기의 모습에서 어떤 생기를 찾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제목에 숨어 있는 듯 합니다.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싱싱해요. 이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싱싱하대요. 어쩐지 시인은 어떤 속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를 잃은 그런 심리 상태가 보이는 듯 합니다. 벌려지지 않는 조개는 살아있는 거래요 라고 했는데요. 활기를 잃은 시인은 어떤 그 살아있는 느낌을 전달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속이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절대로 속을 드러내지 않는 조개죠. 그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조개가 벌어져 있으면 그 죽은 거죠. 조개는 꽉 다물고 있어요. 속을 드러내지 않고. 네, 그런데 시인은 아무래도 자기를 드러내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지치고 힘이 없는 어떤 그런 삶이 유지되는 듯 합니다. 이 일련에서 그 반대의 어떤 상황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단단히 여미고 싶을 땐 시장에 가요. 네. 그러니까 삶에 지쳐서 처지거나 흐트러졌을 때, 우리가 옷이 흐트러지면 여민다고 그러잖아요. 가지런히. 그러듯이 시인의 어떤 삶이 그렇게 흐트러지거나 이랬을 때, 기운을 차리고 싶을 때, 그때 시장에 간다고 해요. 근데 이 시장은 어시장인 것 같아요. 어떤 생선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횟집 옆 원단가게 사장님은 둘둘 말아놓은 천을 풀어 보여주시는데 아득한 바다가 출렁이는 줄 알았어요 라고 했네요. 여기 1년에서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속은 보이지 않고 둘둘 말아 놓은 천이려. 네, 이렇게 속을 보이지 않는 천이 속을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쩐지 싱싱한 모습이 있겠죠.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 펼쳐서 보여주는데 아득한 바다가 출렁이는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바다라는 것, 시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생기, 활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 어시장을 찾았죠. 그게 시장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단단히 여미고 싶을 땐 시장에 가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활기를 찾고 있는데 천을 딱 풀어놓으니까 바다로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바다는 어떤 그 생명의 기원이기도 하죠. 네, 생명이 거의 바다로부터 시작됐고, 또 여전히 바다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고, 또 시인이 찾는 게 바로 그 생명이 가득한 바다, 그것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좀 닮은, 그러니까 좀 넓은 천만 보아도 그게 하나의 바다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바위에 붙어 있는 게 굴만 있겠어요. 벌써 바닷가로 갔네요. 여기서 바다를 이렇게 암시하고 바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바다를 암시하고 바로 바다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바위에 붙어 있는 게 굴만 있겠어요. 바위는 어떤 그 굴 같은 생명들이 있죠. 조개류나. 바위는 그 어떤 굴의 그 어떤 삶의 기반이기도 하고, 또 바위에 기대어 살죠, 굴은. 그러듯이 저기 좌판 한 자리에 앉아서 수십 년 동안 곰피를 바라온 할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좌판은, 또 바위는 굴의 어떤 그 삶의 기반인데, 이 좌판은 할머니의 삶의 기반이죠. 네, 굴이 바위에 붙어서 살아가듯 곰피를 파는 할머니는 좌판에 붙어서 살아갑니다. 이 곰피라는 거는 해조류죠, 해조류. 미역같이 생겼는데 좀 잎사귀가 좀 짧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약간 미역 느낌이 나는 풀입니다. 해조류라고 해서. 그 곰피를 팔아온 할머니라고 했네요. 식물 읽어주는 시인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곰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등 위에 물결 무늬가 깊이 새겨졌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그렇죠, 좌판에 붙어서 그 삶을 유지해온 그 할머니는 살아온 만큼, 그 살아온 세월만큼 주름이 깊어졌다고 하네요. 거기서 시인은 또 활기를 느껴, 할머니가 그렇게 활기 있게 사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느낍니다. 흥정은 늘 미끄럽기 마련이지요. 손은 물고기처럼, 손 안에 물고기처럼 자칫하면 놓쳐버리고 말아요. 이거는 흥정 있죠, 흥정. 흥정은 늘 미끄럽기 마련이래요. 이 표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손 안에 물고기처럼 자칫하면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시장의 삶의 모습이 활기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이 흥정도 팔딱거리는 어떤 물고기 같대요. 그래서 자칫하면 놓쳐버리고 만대요. 그러니까 흥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팔딱거리는 물고기보다 더 힘차게, 더 생기 있게 행동을 해야 흥정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시장은 지금 활기로 넘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처지는 나의 감정도, 시인의 지금 심리 상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의 감정도 하루하루 처진대요, 하루하루.
네, 그게 시인의 지금 심리 상태예요. 얼음 조각으로 덮어 놓으면 조금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약동하는 어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 자신도 생동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바위에 수없이 부딪히면서도 제 자리를 찾아가는 파도. 물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네, 없대요. 시인은 아무리 그러니까 파도가 그렇죠. 아무리 부서지고 망가져도, 제 길을 찾아가는 것. 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생명의 파도를 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게 부서지고 망가져도 항상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런 파도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파도는 거칠고 또 생명을 담고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골목의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 지느러미를 펄떡이는 물고기들이라고 했어요. 골목의 해류는 바닷물의 흐름이죠. 이게 바닷물 밑에는 계속 바닷물이 이동하죠. 우리가 볼 때는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바닷물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동해 쪽 있죠.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 바다는 한쪽은 위로 가고 한쪽은 아래로 가고 그렇게 계속 바다가 이동해요. 근데 이 골목의 해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골목길이겠죠. 그런데 그 골목길은 마치 바다의 해류처럼 멈추지 않고 흐른다고 해요. 네, 약동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흐른대요. 지느러미를 펄떡거리는 물고기들, 계속 힘찬 물고기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느러미를 그러니까 지느러미를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그 골목의 분위기가 활기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잊었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런 시장의 활기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잊었던 기원, 자기의 그렇죠. 바다죠. 알고 보면 인간의 기원은 바다잖아요. 모든 생명의 기원이 바다겠죠. 그런 생명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또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활기도 있고, 활력도 있고, 그런 어떤 생기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활어라는 황사라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